매년 명절이면 더욱 쓸쓸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온 유학생들은 더욱 그럴 텐데요. 각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을 위로하는 자리가 마련돼 예수님의 사랑을 나눴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인 정계 진출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뉴질랜드 총선에 한인 여성 3명이 출사표를 던지는 등 뉴질랜드 한인 사회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한류 열풍이 한인 정계 진출에도 좋은 발판이 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농촌교회 자립과 성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는 가운데 사랑의 교회가 전독 훈련을 통해 농촌교회를 섬기는 전독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차원적 도움에서 벗어나 장기적 비전을 심는 농촌교회 지원 시스템으로 평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인순 목사입니다. 어수선하고 불안정한 시대에 올해도 어김없이 추석 명절을 맞습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어지럽고 시대적 어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지라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족 간의 화합을 이룬 것일 텐데요. 이번 추석 역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과 소망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올해는 추석 연휴가 예년에 비해 참 길죠. 가족과 함께 할 수 없는 이들은 더욱 쓸쓸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수님 사랑으로 무장된 기독교인들이 이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명절을 선사했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백석대에서 호텔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는 중국인 이나양. 매년 이맘때면 고향인 중국에서 가족들과 중추절을 맞았지만 올해는 한국에서 특별한 추석을 보내게 됐습니다. 인절미 칠 때는 엄청 팔 아팠고 이렇게 쫀득쫀득거려서 재밌었어요. 그리고 아까 잡채 만들면서 이제 고향 생각도 가끔씩 나고. 이번에는 전통놀이 체험. 아싸! 어색한 표정은 이내 사라지고 화려한 기술을 사용하는 모습이 프로 선수 못지않습니다. lần đầu tiên tôi được chơi trò chơi đồng Hàn Quốc này, tôi được các thầy giáo chỉ dẫn rất là nhiều nên tôi rất cảm ơn các thầy giáo và trò chơi này rất là thú vị. 타지에서 외롭게 추석을 보내야 하는 유학생들을 위로하고 한국의 전통을 체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는 올해로 4회째를 맞았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미국, 캄보디아, 호주, 키르기스스탄 등 12개국에서 온 학생 2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 타민학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더 마음을 쓰고 또 관심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학생들뿐만 아니라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각국의 나라로 돌아가서 전도하고 사역할 수 있을까. 따뜻한 배려와 사랑 속에 한국에서의 새로운 추억을 만든 유학생들은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행복한 추석을 만끽했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중국 조선족 어린이들에게 우리말과 우리 글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는 제13회 홈타민컵 전국 조선족 어린이 방송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그 현장 김효정 기자가 전합니다. 중국 지린성과 헤이룽장성, 랴오닝성 등 동북 3성에 정착해 고유의 언어와 풍습을 유지한 채 살고 있는 조선족. 한중 양국 언어와 문화를 잘한다는 장점을 활용해 경제와 문화 교류 등에서 다양한 공헌을 해왔지만 인구 감소와 해외 이주 등으로 1992년 한중 수교 당시 192만 명이었던 조선족 인구는 2015년 183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특히 동북 3성에서는 전체 인구의 4분의 3이 빠져나가며 공동체 기반이 무너지고 한글과 우리 문화를 모르는 차세대들이 늘며 전통을 계승해 나가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글을 쓰고, 말하고, 노래하고 자유자재로 한글을 구사하며 청중의 박수를 유도해내는 이들은 모두 조선족 어린이들입니다. 한 민족의 오를 잇는 우리 조선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물하는 이 홈타민 축제에 참가하여 1등의 용역까지 받아내니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우리 말과 글을 지켜가는 길에서 훌륭한 민족의 인재로 자라나겠습니다. 유나이티드 문화재단이 후원하고 흑룡강 조선어 방송국과
중국 국제방송국 조선어부가 주최하는 조선족 어린이 방송문화축제는 올해로 13회째를 맞았습니다. 홍정강 방송국하고 맺은 인연이 벌써 횟수로는 15년, 행사로는 13번째인데 이런 행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 조선족 어린이들이 글로벌 인재 양성으로 크게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중국 전역에서 예선에 참가한 600여 명 가운데 결선에 오른 60여 명이 글짓기와 이야기, 노래, 피아노 등의 부문에서 경연을 펼쳤습니다. 수상자들이 명문학교에 진학하는 사례가 늘면서 학생들의 참가 열기는 점점 커지고 있으며 민족 정신을 일깨우고 꿈을 키워나가는 어린이들을 위한 전국적 행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나아가 대회 준비를 위해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한국의 말과 글을 공부하며 한국인의 얼과 문화를 계승하는 본보기가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행사는 이미 중국에 사는 조선족 어린이들이 그런 잔치의 한마당이 됐습니다. 우리 민족이 지금 중국 내 56개 소수민족 중에서는 가장 우수한 문화가 가장 우수한 민족이라고 이제 일컫고 있고, 단지 지금 조선족 사회가 많이 위축돼 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고장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우리 민족의 우리 민족의 문화, 우리 민족의 말과 글을 이어가기 위해서 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이토 히로부미 암살에 공헌했던 유동하 의사의 후손 리림 씨와 항일 무장투쟁을 벌인 마하도 의사의 후손 마홍매 씨가 각각 후손 대표로 감사장과 격려금을 전달받았습니다. 저는 그냥 잊고 살았거든요. 저도 몰랐어요. 어떻게 사정 있잖아요. 삼촌한테서 듣고 이렇게 알았거든요. 오늘 이렇게 자주 듣고 이렇게 이 자리를 마련해줘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네. 저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한 분들 많고 계신데 그분들 중에 우리 할아버지가 계신다는 게 진짜로 자랑스럽고. 우리말과 글의 소중함을 알고 전통을 이어가기 위한 한 기독기업의 선행이 어렵게 고유의 문화를 이어가고자 애쓰는 중국 내 조선족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CCTV 뉴스 김효정입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와 뿌리 내리기까지 수많은 선교사들의 헌신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몽골에는 몽골 복음화를 위해 헌신한 러시아 청년 선교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 몽골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Mongolia is known as the land of the blue sky. I recently joined 46 Christians from neighboring Russia, heading to remote western Mongolia, where few have heard the message of Christ's love. Pavel Barsokov led the mission. The heart of my Lord Jesus Christ is for the lost and hurting. I want to have the same heart. For 9 years, Barsokov has made dozens of trips to Mongolia, bringing along young Russian Christians trained and equipped to serve as possible missionaries and evangelists. This is Natasha Gorodnuk's first trip. She wants to serve in Nepal. Every time I think about it, my heart breaks because I know the calling of my life and I know what I'm supposed to do. For several weeks, Natasha, Elena, and 4 other Russians partnered with Mongolian Christians to hold evangelistic camps for young people. We started working together with our Russian brothers and sisters several years ago to reach my people with God's love. What we are doing is vital for changing hearts and minds. In between playing games and enjoying other outdoor activities, camp organizers like Natasha Grishenko introduce Mongolians to Christianity. This is her 10th visit. These kids are the future of Mongolia. They are future pastors, future church planters, and possibly future leaders of this country. God willing, they will carry the gospel in their hearts and impact their nation for Christ. In all, some 1,000 young Mongolians heard the gospel, many of them for the first time. I know there's all this controversy about Trump and alleged Russian collusion, but I encourage Christians in both of our countries not to focus on this. Millions of people around the world are going to hell because they don't know Jesus Christ. I'm not interested in politics. I'm interested about telling people about Jesus. Lives are in the balance, and we are commanded to go
and tell others about Christ's love. This is what we are doing here in Mongolia. 최근 이민 사회 속 한인들이 정치에 진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한인 사회들의 입지도 넓어지는 모습인데요. 뉴질랜드 상황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관련 소식 들어봅니다. 장철호 선교사님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교사님? 네, 안녕하세요. 장철호 선교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뉴질랜드 정치계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인들의 진출이 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한인들의 정치하며 분포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한국인의 뉴질랜드 이민 역사가 약 30년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미미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이민 1.5세나 2세 가운데 정계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인들이 약 2만 5천 정도로 보지만 그 가운데 손에 꼽을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죠. 최초의 한인 국회의원은 이지연 씨로 국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멜리사 리로 통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4선에 성공해서 계속 국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장관까지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또한 최근에는 크라이처치에서 자매 둘이서 함께 각기 다른 지역의 구의원으로 출마를 했는데 둘 다 당선이 된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도 3명의 국회의원 후보가 올라와 있습니다. 선교사님 어떻습니까? 뉴질랜드 내에서 한인 사회에 대한 인지도나 평가에도 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역시 뉴질랜드에서도 한류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네. 드라마, 영화 그리고 K-팝의 영향으로 한국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차나 핸드폰이 인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의 먹거리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면서 상당히 점수를 후히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뿐만 아니라 한국을 알리려고 한인들이 힘을 합해서 도시마다 1년 중 하루를 한국인의 날로 정해서 한국 문화와 먹거리를 알리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계에 진출할 때 이러한 점이 좋은 발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대가 시대인 만큼 한국에서도 교회가 당면한 문제들도 많고 그에 따라 기도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은데요. 뉴질랜드 상황 안에서 교회나 한인 사회가 특별히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네, 부모님들이 여기에 오실 때는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오신 줄로 압니다. 결과적으로는 자녀들이 영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하고 있으며 현지 사회 속에 다양한 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지화가 되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점점 한국인에 대한 정체성이 흐려지거나 교회를 멀리하거나 뜨거운 체험적인 신앙이 줄어드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렇군요. 이들 젊은이들이 교회 일꾼으로 양육되고 나아가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인들의 정계 진출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자녀 세대에서는 그 비중이 더욱 많아질 텐데요. 책임 있는 사회 구성원이 되고 다음 세대가 무엇보다 먼저 굳건한 믿음에 서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선교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전 세계 곳곳의 선교 현장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내 농어촌교회를 섬기는 선교 현장을 만나봅니다. 사랑의 교회 김경덕 목사님 모시고 관련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내 농촌교회가 사랑의 교회 선교 현장이다 말씀드렸는데요. 네네. 먼저 사역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사랑의 교회는 국내 전도부라는 부서의 이름을 가지고 전국의 250여 교회들을 함께 사역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네. 15개 지역 연합회 각각의 150여 개 교회를 직접 만나서 사역하고 있고요. 또 100여 개 교회는 재정 지원으로 함께 섬기고 있고 이 사역에 한 200여 명의 봉사자들이 함께 꾸준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농촌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지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가 농촌의 여러 지역의 교회들을 만나보고 그 목사님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또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에 목회 컨텐츠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역이면 좋겠다라는 그런 결론들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재정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의료 사역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시골에서 혹은 섬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의 목회를 돕는 것이 교회를 돕는 가장 중요한 일이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회 컨텐츠를 나누는 사역들을 좀 하고 있고요. 저희 교회는 특별히 설립 때부터 오카노 목사님 시절부터 평신도를 훈련시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운다라는 제자훈련의 목회 철학을 가지고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대 담임 목사님도 그 사역을 그 철학으로 사역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교회 안에서 제자훈련을 통해 훈련받은 성도들이 목회 현장으로 나가서 또 사역 현장으로 나가서 제자도를 교회 안에서만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가서 그 제자도를 실천하는 실천적 제자도의 현장으로 국내 전도 사역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훈련을 통한 이 선교 방식인데요. 그럼 네, 구체적으로 이 훈련과 교육의 대상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먼저는 이 봉사자들이 국내 전도에 참여하는 봉사자들이 교회 안에서 충분한 훈련을 받은 훈련된 평신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는 마지막 단계로서 전도 폭발 훈련을 받게 됩니다. 네. 국내 전도 폭발 훈련과 함께 이 전도 훈련을 받은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 국내 전도부와 연결되어 있는 각 지역 교회를 찾아가게 됩니다. 저희가 15개 지역 연합회와 함께 사역을 하는데 그 연합회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부릅니다. 네. 전국 경북, 충북, 충남, 전남까지 15개 연합회가 있는데 각각 연합회가 한 자리에 목사님들이 모이면 저희 봉사자들이 그 목사님들과 함께 전도 훈련하게 됩니다. 7개월 정도 훈련하게 되는데 네. 훈련을 하면서 전도 폭발을 함께 암송하고 함께 훈련하고 처음에는 목사님들과 저희 교회 성도들이 함께 그 지역으로 전도를 나갑니다. 예. 함께 전도 열매들을 같이 나누고 간증을 나누고 이렇게 훈련된 평신도들이 혹은 또 목회자들이 이제는 저희 교회의 도움이 없이도 스스로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들이 부흥이 일어나는 현장들을 저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동안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훈련과 이 전도 폭발을 실시해 오셨는데요. 네. 그 과정에서 자립 대상 교회에다가 이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홀로 서기라는 교회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역의 목사님들 만나보면 다양한 형태의 그 연합회들이 이미 구성이 되어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교단 중심으로 혹은 지역 중심으로 많이들 모이시는데 저희 교회와 함께 사역하는 에벤에셀 연합회의 모임은 다른 모임들과는 좀 성격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들 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 보통 모이셔서 목사님들이 때로 식사도 하시고 친교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는 모임들이 있으신데 저희는 전도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모여서 전도 대상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전도의 간증들을 나누고 그래서 저희 교회와 함께 연합하는 목사님들은 다른 목사님들이 말씀하시기를 눈빛이 다르다, 표정이 다르다 그런 말씀들을 저희 많이 듣고 있습니다. 스스로 이제는 복음 대상자를 전도 대상자를 찾고 전도하는 모습으로 전도적으로도 복음적으로 자립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이 사역을 처음 기획하고 시작하시면서 우리의 계획들에게 잘 될까 하는 우려도 참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가 시골에 있는 혹은 섬에 있는 교회들을 섬긴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섬김을 받는 쪽에서 좀 거부감이나 좀 저항감들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염려들을 좀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것이 목회자들이 중심으로 한 사역이 아니고 훈련받은 평신도들이 정말 겸손함과 또 낮아지는 모습으로 섬기는 그 모습에 목사님들이 많이 감동을 하셨고요. 지난 10년이 넘는 시간들 동안 쌓아왔던 모든 시간들이 서로에게 신뢰감을 주어서 지금은 아주 평안한 가운데 아름다운 협력 관계에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 아주 중요한 사역을 지금까지 해오셨는데요. 이런 사역을 진행하시면서 농촌교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느끼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저희가 섬기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저희가 배우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서울에 있는 혹은 도시에 있는 교회들과 또 시골에 혹은 섬에 있는 교회들이 서로 주고받는 서로 상호적인 사역의 시너지가 많이 일어나는 현장이라는 사실들을 저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우는 것은 이 농촌 현실들이 시대적인 변화와 함께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도를 다니다 보면 노인들밖에 없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시골에 내려와 있는 많은 젊은이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시골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좀 이해하면서 그 시골에 있는 실버 세대와 또 귀농 귀천한 젊은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맞는 그 지역에 맞는 목회 컨텐츠를 같이 좀 나누고 제공하고 섬기는 사역들을 계속 해야 되겠다 이런 교훈들을 좀 얻고 있습니다. 네. 아까 에벤에셀 모임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임원 전국 수련회가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국내 전도부와 사역하는 전국의 15개 지역 연합회가 있는데 그 지역에 한 10여 개 넘는 교회들을 책임지고 저희와 소통하는 회장단들이 계십니다. 네, 그 회장단 목사님들을 각 부부들을 초청해서 함께 연합 수양회를 가졌죠. 저희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희 교회에서 이 사역을 알리고 홍보하는 일보다는 실은 저희와 먼저 관계를 가졌던 그런 교회 연합회에서 이 연합 사역이 너무 귀하고 은혜가 있고 간증이 있다라는 소문들이 입소문으로 좀 퍼져나가서 이 연합회 지역이 계속 좀 확장되어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15개 지역을 먼저 이렇게 시작했던 건 아니었고 작게 시작했던 모임들이 그 인근 지역으로 자꾸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지금 15개 지역 연합회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 사역해왔던 그 수고했던 목사님들을 좀 격려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3박 4일 동안 지금 수양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 목사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세미나도 나누고 또 간증하고 하면서 우리가 이 사역 좀 더 발전적으로 사역하기 위해 무엇이 진짜 필요한지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많이 갖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네.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이 같이 오셨는데 이분들과 대화하는 중에 참 많은 간증들이 나누어지는 아주 은혜로운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전라남도 구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네. 이 섬은 전라남도 완도에 또 배를 타고 들어가는 소완도라는 섬이 있는데 이 섬에서 또 배를 타고 또 들어가야 되는 그런 구도라는 정말 작은 섬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섬에서 12년 동안 사역하신 목사님 부부가 이번 수양에 함께 오셨는데 사역하시던 중에 사모님이 유방암 판정을 받으셨고 또 목사님은 뇌수막염으로 좀 쓰러지셨던 아주 힘든 시간을 2, 3년 전에 지내셨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어려운 시간들 가운데 10년이 넘는 시간을 전 섬 인구가 50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섬에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며 사역해 오셨는데 이번 수양회를 통해 12년 만에 처음으로 이런 부부가 함께 이런 시간들을 수양회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감사하고 함께 간증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프로그램 중에 사진 컨테스트를 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목사님이 사모님을 등에 업으시고 사진을 찍으셨는데 사모님이 목사님 등에 업히신 것이 정말 수년 만에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두 분만의 시간이 없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두 분들의 건강이 회복되었다는 것에 대한 증표이기도 해서 저희가 함께 크게 감사하면서 앞으로 그분들의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좋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가 해야 할 사역이 너무 많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는데요. 농촌 선교 또 섬 선교 등 우리가 통역해야 될 많은 곳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들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지난 에베넷의 수양회를 하면서 주제 성구로 삼고 기도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하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재정이 풍부한 교회가 재정이 열악한 교회를 섬긴다. 이런 관점은 성경적으로 그리 옳은 관점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는 다 하나의 교회고 그 교회의 위치가 어떠하든 하나님 앞에서 다 한 가족들인데 서로가 하나라는 마음으로 서로 협력하고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고 그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사역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나누면서 정말 큰 도전이 됩니다. 농촌교회들이 도시교회와 함께 동역하며 힘을 얻고 부흥의 새천기를 마련해 갈 수 있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향을 찾는 분들 가운데 오늘 이동하신 분들이 가장 많을 텐데요. 이번 추석 명절은 수요 예배는 물론 주일 예배까지 고향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찰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이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